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항공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대기업의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여객사업이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여객사업 매출이 증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아시아나항공의 23년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적을 심층적으로 좀 뜯어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게이트코메 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한테 420억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 소송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죠.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간의 이 합병, 이유가 합병을 승인하고 난 뒤에 재료 소멸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좋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실적을 공시를 했습니다. 매출 같은 부분에서는 6조 5,3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4,007억 원,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39억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흑자를 전환한 모습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이겠죠. 왜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면 이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국제 여객 수요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객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6% 늘어나면서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항공 화물 공급 정상화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45.4% 정도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항공 화물의 공급이 정상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단가가 낮아져서 수익성이 좀 저하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여객사업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외여행이 늘어나고 환승 수요, 그리고 국제선 전 노선 운항을 확대를 통해서 공급세액을 증대에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객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90% 매출이 늘어난 이렇게 4조 2,892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제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화물사업 부분 때문입니다. 이 화물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긴축 기조 때문에 항공 화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객기 운항 회복에 따른 공급 증가 등 이게 대외 여건이 좀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여기 글로벌 화주 및 파트너 제휴 확대를 통해서 고정 수요를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에 이어서 항공기 탄력 운영을 통한 고수익 전세기 유치, 그리고 여객 공급 증가 노선에 대한 벨리 공급 판매 등을 확대하면서 대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사업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항공 화물 운임이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이렇게 46% 줄어든 1조 6,07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항공 화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 동안 일시적인 영향이었기 때문에 이 항공 화물 운임이 현재 수준에 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또 영상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공시가 나왔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시아나항공은 16일, 그러니까 16일에 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게이트코메 코리아, 줄여서 GGK라고 부릅니다. 이 GGK가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기한 중대사건의 최종 판정에 따라서 청구한 승인 및 집행 결정을 인용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 앞서 GGK가 2021년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아시아나항공 상대로 420억 원의 집행 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에 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납품사 이 GGK가요 판매 단가 산정에 대한 이견으로 정상금을 주지 않았다면서 LTC에 중재를 좀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ICC죠. 이 국제상업회의소입니다. 여기에 좀 중재를 했는데요. 이 ICC는 21년 2월 아시아나항공에 4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으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취소 소송을 냈고요. 22년에 1심 항공심을 좀 패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420억 원은 이 미결제 청구서에 따른 원금, 그리고 원금에 대해 지급해야 되는 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절차 비용 등을 최초 고시 환율 기준으로 합치는 금액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이 이걸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이 어떻냐라고 한다면 바로 향후 법률 대리인과 의논해서 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아시아나항공 측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모가 좀 큽니다. 자기 자본 대비 5.99%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좀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도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아나항공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출액은 좀 큰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화물 운임 하락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여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가의 측면에서 또 아시아나항공을 한번 봐야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많이 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합병을 승인한다고 하자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엔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겠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면 제가 안정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21선을 이탈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제가 이렇게 이동평균선 들에서 지지를 해준 여부를 지켜보고 그 밑에 주가가 더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점인 9,090원 이 부근에 지지를 해주는지 그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ATA라던가 앞으로 여객 사업이 좀 호조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합병이 좀 더 가시화되고 있음에 따라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21선을 지지를 해주는지 그 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에서 이렇게 변동이 좀 생기거나 한다면 제가 또 영상 속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 계속 지켜봐 주시면서 저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주가 좀 모니터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